(2024년 12월 2일) 이정훈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우리 동해로 들어왔다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만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폭격기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전략 폭격기,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뭐냐면요, 전략 폭격기는 맞습니다. 전략 폭격기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동시에 날라와서 둘 다 전략 폭격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 폭격기는 대한민국 본토하고 그 동쪽에 울릉도하고 독도 있죠.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를 가로질러서 북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울릉도를 도려낸 거죠, 독도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는 독도 동쪽으로 와서 대한해역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독도하고 울릉도를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포위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F-15, F-16 띄워갖고 이 폭격기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 엄밀하게 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공은 대한민국 땅 있죠, 땅으로부터 12해리, 1해리가 보통 한 1.8km니까 12해리 그러면은 한 30km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0km까지만 우리의 하늘이고 그 바깥은 우리의 EEZ는 맞지만은 그러나 영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EEZ를 통과했고, EEZ 대부분이 한국 방공식별 구역으로 우리 공군이 관리하는데 공해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울릉도 독도를 정확하게 갈라치기 한 게 중국의 전략 폭격기 2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략 폭격기를 자동차 할 때 차 있죠, 차자를 3개를 씁니다. 그게 이제 굉자인데 울림이 있다 할 때 울릴 굉자거든요. 폭격기가 떠서 폭격을 하면 엄청난 울림이 있으니까 굉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흉인가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H라고 표현하고 한자로는 굉이라고 쓰는데, 굉6 전략 폭격기 2대. 그리고 중국은 수송기를 우리 운동하다 할 때 우리 운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운자 있죠. 운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 운을 중국 사람들은 윤이라고 발음하나 그래서 Y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Y9인가 운9인가 하는 수송기가 하나 따라왔는데, 이 수송기는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고 정보 수집 기능을 갖춘 정보 수집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폭격기와 정보 수집기를 보내기 전에 중국 해군에서 가장 큰 배는 요령급 항공모함이죠. 그거는 이제 전투 능력은 없고 비행장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것들이 우리나라 이지스함에 비교되는 052, 055급입니다. 우리나라 이지스 구축함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 것이 054함입니다. 053. 053함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전투함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4,500톤급. 거의 비슷합니다. 이 054급 한 척을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동해로 집어넣습니다. 우리 영해도 우리 땅으로부터 12해리까지니까 나머지는 공해죠. 우리 EEZ지만 그걸 통과해서 대한해협 지나서 동해로 들어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울릉도, 독도, 그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054함을 집어넣고 이어서 전략 폭격기하고 정보 수집기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보낸 게 아니라 중국은 전투기를 섬멸하다, 섬자가 죽일 섬자죠. 그래서 섬자를 붙여서 섬 얼마서 하는데 섬16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섬자를 중국 발음으로 제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J라고 씁니다. J16 전투기가 상당히 따라왔습니다. 근데 중국 전투기가 대한해역까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연료가 부족한데. 근데 상당히 따라왔거든요. 이게 뭐냐?
중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띄웠던 것 같아요. 띄웠습니다. 정확하게 띄웠습니다. 띄워갖고 우리 제주도까지 공중급유기가 따라와서 거기서 기름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들이 상당 부분 우리 동해까지 들어와서 전략폭격기하고 정부 수집기를 엄호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들이 떴죠. 양쪽에 서로 전투기들이 서로 겨누면서 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우리 본토로부터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비행을 북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Tu-95 전략폭격기가 2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호이-35 전투기가 내려왔는데, 수호이-35는 미국의 F-15급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수호이-35도 독도까지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연료가 바닥나는데, 러시아도 역시 공중급유기를 띄워서 어디 북한 쪽 동해 어디에서 기름을 넣어주고 그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독도 동쪽으로 해서 대한해협까지 가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울릉도와 독도를 포위 비행했습니다. 이 전략폭격기는요,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미국이 B-52나 B-1, B-2 전략폭격기를 대한민국에 보내죠. 미국의 전략폭격기는 B-61, B-61이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입니다. 수소폭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INF 조약에 따라서 이 조약은 파기됐지만 그 정신은 아직 지키고 있다라고 보죠. 이번에 러시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개발해 쐈기 때문에 깨졌다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는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은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B-61. B-61은 길이가 한 4m, 무게는 500kg 정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에도 달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창에 넣는데 거기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비행기 투하 전략 핵폭탄은 차르 분바라고 합니다. 차르는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 그랬죠. 짜르. 그 짜르입니다. 이 짜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의 정복왕이 시저죠. 시저가 독일어로는 카이저라고 발음해서 독일에서는 황제를 카이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시저를 영어로는 카이사르라 그러죠. 독일어는 카이젤, 러시아어로는 짜르라고 합니다. 러시아 황제가 짜르고 분바는 폭탄이란 뜻입니다. 아주 초대형 황제 폭탄이란 뜻인데, 이거는 아주 굉장히 커요. 무게가 27톤인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Tu-95 같은 전략 폭격기에서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Tu-95도 다 차르 분바를 씹는 게 아니라 일부 개조한 것만 투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과 북한이, 미국이 이제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전략 폭격기를 보내서 북한을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하고 한국 공군이나 일본 항자대가 붙어서 같이 연합 비행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 이 전략 폭격기를 보내서 한국을 위협한 거예요. 그럼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 그 다음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가고 있죠. 또 인민군 파병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급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건데, 이날 한국을 겁주려고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보낸 겁니다. 근데 중국이 같이 보내서 자기네 말로는 연합 순찰 작전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연합 순찰 작전을 중국과 러시아가 2010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아주 세게 한 겁니다. 근데 일부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을 만난 날 이 짓을 한 거죠. 한국을 졸로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울릉도하고 우리 본토 사이를 가로질러 비행했다는 걸 밝히지 않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서는 우리 정부를 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중국에 굽신굽신거리냐고 비난해야 되는데 입도 뻥끗 안 해요. 자, 그리고 난 그 다음 날이 11월 30날인데 일본이 쭉 본토가 있고 그 밑에 쿠슈 섬 있죠. 구주. 기타 규슈 있고 후쿠오카 있는데 가고시마가 제일 남쪽에 있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섬들이 쭉쭉쭉쭉 점점이 이어지다가 오키나와가 나옵니다. 오키나와에서 점이 또 이어지다가 대만까지 연결되거든요. 대만 거의 근처까지가 다 일본 섬입니다. 중국 잠수함이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이 필리핀 근처에 나타나서
필리핀이 추격하고 깜짝 놀란 모양인데 킬러급 잠수함은 블라디보스톡 동쪽에 있는 두나이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잠수함이 이까지 간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일본 열도 오른쪽을 돌아서 갈 수 있는데 중국의 잠수함들은 태평양으로 나오려면 일본 열도가 그물처럼 막고 있어요. 일본 열도가 러시아에부터 시작돼갖고 섬들이 쭉 막고 있습니다. 그 섬과 섬 사이를 지나야 되는데 그게 이 섬들이 그물망 역할을 해서 중국 잠수함이 나가는 걸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초기에 가서 추적을 하고 그러는데 이 오키나와 섬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미야코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사이가 좀 넓습니다. 거기가 잠수함이 통과하기 가장 좋은 자리죠. 그래서 중국은 유사시 아마 이 미야코하고 오키나와 섬 사이로 잠수함이 빠져나가서 작전할 걸로 보이는데 11월 30일 바로 중국의 폭격기 편대가 이 수로 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태평양으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때 저 북쪽에서부터 일본 열도 동쪽을 돌아오는 러시아의 폭격기 함대가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미야코하고 오키나와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을 하고 서로 흩어졌어요. 자, 지금 이게 이들이 말하는 연합 순찰 작전인데 한국과 일본을 완전히 포위하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련이라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부터 오키나와로 이어서 대만으로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그 섬들을 미국 해군이 곳까지만 들어오게 하고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겠다. 그 섬들이 쭉쭉 이어지는 거를 쇠사슬처럼 이어져 있죠. 그걸 섬들의 사슬, 한자로는 도련이라고 적습니다. 이거를 자기네가 지키고 그 안쪽에 있는 대한민국 동해하고 서해, 남해, 그 다음에 동중국해 이거는 자기네 내해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 도련을 뚫고 나가서 미국과 싸우겠다는 건데 그런 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요. 한 달 전 중국이 대한민국을 일방적으로 무비자 국가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즘 중국 여행 젊은이들이 붐이 일었어요. 주말에 비행기 타고 노비자니까 주말에 가가지고 뭐 1시간이면 어디 뭐 칭다오라든지 대련 가니까 놀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월요일 새벽 비행기로 내려서 출근하는 거죠. 비행기 꽉꽉 찹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이 우리한테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우리한테 추파를 던지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자기네 돈벌이를 위한 거고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뒤통수를 친 거죠. 그리고 한 달 후 일본을 상대로도 역시 노비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래놓고 일본을 위협하는 비행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돈이 많잖아요. 갖고 와서 쓰게 하려고 노비자를 해놓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죠. 야, 중국이 북한하고 러시아 가까워지니까 우리한테 추파를 던지는구나. 천만의 말씀.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랑 짝짝꿍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중국은요. 지금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 휘청해갖고 롯데가 지금 어렵죠. 어렵다 그러는데 롯데케미칼이 왜 흔들렸느냐. 그게 이제 석유화학 회사인데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을 굉장히 싸게 내놓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석유값이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제2의 산유국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산 석유를 안 사줍니다. 우리도 안 사주고 있어요. 그 비싼 중동 석유를 사갖고 제품을 만드니까 제품값이 비싼데 이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 석유를 굉장히 싸게 팔아요. 이거를 중국이 사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아주 싸게 내놓으니까 롯데케미칼이 흔들리는 겁니다. 롯데그룹이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거예요. 지금 이 석유 커넥션 중국하고 러시아 대단하고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돈 주고 석유 사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 비행기 전투기 제법 훈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중러 커넥션이 대단합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를 추파를 보냈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노비자 국가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대응을 했지만 울릉도하고 우리 본토 사이를 중국 폭격기가 전략 폭격기가 자르고 들어왔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민주당도 충분히 알만한데 요거는 또
떠들지 않아요. 이런 거 탁 떠들어서 정부를 야단쳐야 되는데 안 합니다. 진짜 친중파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죠. 중국에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